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이준엽 기자, 또 이미진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잠시 뒤면 양측 발언이 마무리되고 특검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혐의별로 특검과 김 씨 측이 번갈아 가면서 진술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특검 재판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이 세력의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 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 조정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김 씨의 가담 없이는 공범들의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권 전 회장 말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측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법정에서 제시된 근거를 종합해도 시세조종 범행 중에 김 씨에게 가담했다고 알렸다는 진술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 발언을 마치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산정한 이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관련 소식은 이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순서로 나선 오정희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전달받으면서 선거 판세 분석 등을 논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은 제공된 여론조사가 14차례에 불과하고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방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공표 이후에 제공됐거나 조작된 내용이어서 대부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최종 진술과 김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특검 구형이 이뤄지고 김 씨가 직접 최후 진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임 기자, 재판에 참석한 김 씨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재판정 안에서 법정 상황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김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양측 진술과 변론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힘겨운 듯 고개를 거의 책상에 닿을 만큼 숙이기도 했다는데 김 씨 체력 문제를 이유로 재판이 10분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30초 정도의 모습이 언론 요청으로 앞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묶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는 변호인과 인상을 쓰면서 항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피고인 신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김 씨가 내내 답변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고 불허했습니다. 네, 자, 결국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혐의인데 어떤 혐의로 김 씨가 재판에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또 짚어주시죠. 네, 김 씨는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통정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시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는데 특검은 이 가치가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형량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네, 법률 용어로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A죄, B죄, C죄 이렇게 여러 혐의에 대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서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A죄로 징역 3년이 나왔다. 이러면 1년 6개월까지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죄의 최대 형량을 합한 만큼은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경합범이라 고려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테니 이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 좀 따져볼까요? 네, 혐의별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위반 행위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뛰는데요. 특검이 선정한 김씨 부당이득이 8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씨 측에선 이득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땐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법상 알선 수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되는데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나올 때는 다른 죄와 분리선고하도록 하는 점이 변수입니다. 형량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주가 조작일 텐데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께 좀 여쭤보니 금융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러 범죄가 묶여 있어서 가능한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잖아요. 남은 수사 상황 마지막으로 임 기자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른 건 매간매직 의혹 수사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의 시계,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거북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 씨는 당장 내일과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특검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시작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김 씨의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제 검찰과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